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00세 시대 아카데미에서는 큐브 MTS를 통해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분리돼 있던 연금 앱이 큐브에 통합이 되면서 고객님들이 사용법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편리한 기능 그리고 꿀팁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의 김영우 차장님을 모시고 MTS를 통한 퇴직연금 관련 메뉴들의 기능을 살펴보고 유용한 활용법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 김영우 차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QV MTS 퇴직연금 관련 안내를 드릴 김영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 관련해 가지고의 간단한 용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QV MTS 설치 방법 관련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DC 신규 가입 관련 안내, 네 번째는 DC 사정 가입 관련 안내, 다섯 번째는 IRP 신규 개설하기 관련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퇴직연금 계좌의 상품 운용 지시에 따른 큐브 MT를 활용한 간단한 팁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퇴직연금 용어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먼저 그 DC 확정 기여형 제도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퇴직금 재원에 대한 부담은 기업이 이제 넣어주게 되지만 그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재직 중에는 DC 계좌로 퇴직급여를 계속적으로 운용하면서 이제 쌓아오시다가 나중에 퇴사한 이후에 개인형 IRP,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좌로 바톤 터치하는 개념으로 퇴직금 재원을 받으셔서 그때까지 쌓아놓은 개인 추가납입금과 함께 운용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추후에 노후자금으로, 연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부담금이라는 말뜻은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오는 돈의 부담의 주체가 기업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기업 부담금과 개인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개인 부담금은 개인이 그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등을 목적으로 스스로의 돈을 이제 스스로 납입하는 요 금액을 개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용지시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용어를 안내드리면, 배분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배분 비율은 다시 말씀드리면 입금 예정분 매수 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앞으로 들어올 돈에 대한 운용 지시를 미리 넣는 개념이 배분 비율, 입금 예정분 매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이제 운용 지시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금이나 상품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상품을 신규로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상품을 교체 매매한다든지, 지금 있는 재원이나 상품에 대한 운용 지시의 변경을 내릴 때 쓰는 거는 일반적인 운용 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 운용 상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현금성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뭐 펀드나 ETF, 정기예금 등 상품의 주문을,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이제 현금성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QV MTS 설치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휴대폰이 안드로이드 계열이시면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계열이시면은 앱스토어에 가셔서 이제 앱을 설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접속하셔서 QV MTS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NH투자증권을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NH투자증권 QV 계좌 개설이라는 앱이 뜨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앱을 설치하셔서 지금 현재 앱 설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DC 신규 개설과 사정 가입 관련해서의 중요한 선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DC 신규 가입의 선제 조건은 명부 등록입니다. 명부 등록은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 즉 저희 같은 NH투자증권이나 금융사에 통해 그 퇴직연금 DC 플랜을 가입하고 DC에 가입할 근로자 명부를 퇴직연금 사업자에 통보한 상태를 DC 명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명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DC 신규 가입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DC 사정 가입은 기업이 DC 플랜은 기가입하였으나 아직 그 근로자 명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퇴직연금 사업자 쪽에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미리 이제 DC를 사정 가입하려는 절차입니다. DC 사정 가입을 진행하시려고 해도 기업의 DC 플랜은 이미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조금 차이점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C 신규 가입 절차, 그러니까 즉 명부가 등록된 이후에 퇴직연금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DC 신규 가입을 진행하려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맨 처음에 QV MTS 화면을 접속을 하시면 홈화면 좌측 하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상단의 상품 솔루션 연금, 그 다음에 왼쪽에 퇴직연금 IRP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보시면 개설 가입 가족이 해서 DC 가입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간단한 전반적인 DC 확정계형 제도 관련 안내사항이 나오고요. DC 명부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의 고객은 DC 가입 기업 정보라는 화면이 뜨면서 그 네모박스 안에 이제 명부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의 명칭과 사업자 등록번호와 플랜 번호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DC 신규 가입 절차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개인정보 관리 등록 사항을 하시면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그리고 자택이나 직장 주소, 그리고 통보 유형 관련해서 각각의 사항을 입력하시면 첫 번째 개인정보 관리 등록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필수 동의 사항은 동의서 등의 내용을 보셔서 필수를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 선택 동의 사항은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동의 및 미동의를 체킹해 주시면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 관련해서의 두 번째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세 번째 절차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록 절차가 있는데요. 고객님의 성향이 공격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이신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자 성향을 등록을 해주시면 이 3단계 등록까지 완료가 됩니다. 네 번째 등록 사항으로는 운용자금 원금 보존 여부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유의하실 게 퇴직연금 운용자금 원금 보존 여부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를 선택하시느냐 아니면 아니오를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에 제한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선택하시면 MMF나 채권형 펀드, 국공채, 정기예금 등 상대적으로 위험 강도가 낮은 상품군으로만 투자가 가능하시게 되고요. 아니오를 선택을 하시면 주식형 펀드라든지 아니면 ETF라든지 위험 자산에도 투자하는 매수 가능 상품에 제한이 없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투자하실 상품에 따라서 예와 아니오를 잘 구분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마트폰 거래를 위한 신분증 촬영 항목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이제 신분증 촬영을 할 신분증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금융사의 본인 명의 계좌를 하나를 좀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진행이 되면 여태까지의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계좌번호가 체번된 800으로 시작하는 DC 계좌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그 계좌번호가 아마 미신청 상태로 되어 있을 텐데요. 미신청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박스에 800 계좌 항목을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 약관 동의를 누르셔서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 신청 관련 약관을 확인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신분증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그 촬영 모드의 테두리에 신분증을 잘 위치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 촬영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절차로 고객님의 본인 명의 타인 계좌를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1원을 보내드리고 지금 현재 1원 받고 인증하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입금 예정분 매수 비율 지정 항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율 지정 전 확인 사항이라는 안내창이 뜨면서 여기서 선택사항으로 지금 현재 간편인증번호를 알고 있는지 해서 예, 아니오를 묻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시면 간편인증 등록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질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입금 예정 매수 비율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6단계 등록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네를 선택하신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간편인증 번호 등록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간편인증 등록 절차는 본인 명의 SMS나 ID 비밀번호, 그 다음에 계좌번호 등으로 인증 절차를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간편 인증번호 숫자 6자리를 입력하는 항목에서 스크롤을 조금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향후 온라인 거래에 사용될 거래 비밀번호 4자리나 8자리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서 간편인증번호와 거래 비밀번호를 동시에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편인증번호 등록 절차가 다 완료가 되시면 간편인증번호 로그인 절차로 다시 들어가게 돼서 로그인 절차가 된 이후에 입금 예정분 매수 비율 지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입금 예정분 매수 비율 절차는 앞서 초반에 제가 그 용어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올 자금에 대한 상품을 설정하시고 배분 비율에 따른 운용 지시 방법을 선택하시는 건데요. 항목을 쭉 넘어가시면 상품 지정 항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상품 추가 항목을 누르시면 수익증권, 즉 펀드, 정기예금,
그리고 자동운용 상품 이렇게 세 가지 상품 구성으로 입금예정부 매수 비율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 정기예금은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가능합니다. 입금예정부 매수 비율 지정으로요. 단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은 일반 매수로만 가능하다는 점. 입금예정부 매수 비율 지정으로는 저축은행 상품을 세팅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예금 등 위험 강도가 낮은 상품을 하나로만 선택을 하셔서 100%까지 배분 비율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항목이 있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상품을 세팅을 하셔서 각각의 상품에 따른 배분 비율 합을 100%로 맞추시면 됩니다. 주식형 펀드 등 위험 자산으로 배분 비율을 세팅을 하시게 되면 그 한 자산의 70% 이상을 설정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유의사항이고요. 만약에 위험 자산이 주식형 펀드와 정기예금으로 세팅을 하시는 케이스다 그러면 위험 자산은 최대 70%까지 그리고 정기예금은 나머지 30%. 요 정도로 해가지고 세팅 비율을 100% 맞추시던지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다만 위험 자산이 70%를 넘지 않은 비중 내에서 지금 현재 배분 비율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분 비율을 설정하시고 나서 각각의 상품에 대한 상품 설명서 등을 확인을 하시고요. 설정 등록을 하셨던 거래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기본운용 입금예정부 매수 비율 등록이 완료됐다는 화면이 뜹니다. 이 기본운용 입금예정부 매수 비율이라는 것은 그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올 자금의 그 재원에 상관없이 돈이 들어오면 이 배율대로 운용치가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퇴직연금 계좌 쪽에다가 들어오는 재원에 따라서 약금예정부 매수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현재 기본운용 매수 비율 확인 화면에 자금 성향에 따라 다르게 운용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항목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쪽 계좌에 들어오는 최초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혹은 개인 부담금 그리고 혹시 DC 경영성과급 DC를 하시고 계신 케이스면은 경영성과급 이렇게 재원에 따라서 입금예정부 매수 비율을 각각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루트가 열리게 됩니다. DC 사전 가입은 기업 측이 DC 플랜을 가입한 상태에서 아직 명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먼저 우선 DC를 가입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메뉴인데요. DC 가입하기로 절차를 들어가서 휴대폰 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하나 틀린 점이 사전 가입 관련해서 진영 여부를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요거는 기업 정보 자체, 그러니까 지금 명부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DC 신규 가입 기업 정보가 없다. 그리고 DC 사전 가입을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팝업 안내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전 가입 절차로 들어가게 되고 그 회사가 가입한 DC 플랜 번호와 회사명, 사업자 번호를 고객님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DC 신규 가입과 진행하셨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 유의해 주실 거는 일단은 마지막 절차인 입금예정부 매수 비율 지정 절차로 가시게 되면 자동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100% 운용을 할 수 있게 세팅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여기서 입금예정부 매수 비율 지정을 따로 설정을 하실 수는 없는데요. 이 사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DC 신규 가입과 다르게 온라인 관련 약정 등록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간편 인증이나 거래 비번을 등록할 수가 없는 게 DC 사전 가입 절차의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DC 사전 가입을 하신 다음에 명부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온전한 DC 계좌가 개설이 되고요. 그 이후에 고객님이 온라인 약정 신청 및 지금 현재 간편 인증이나 거래 비번을 등록하신 다음에 상품 지정을 직접 하시는 이런 추후 절차로 남겨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뉴 화면은 비슷한 루트에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좌측 하단 전체 메뉴를 누르시고 상단 상품 솔루션 연금을 누르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퇴직연금 IRP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개설 가입 가져오기 항목에 IRP 가입하기 글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사에 로그인을 안 하신 상태이시거나 아니면 당사에 IRP 계좌가 없으신 상태이시면 비대면으로 IRP 계좌 개설을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 되고요. 확인 안내창을 누르면은 지금 현재 비대면 IRP 개설 준비 화면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인형 IRP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관련 안내 설명이 나오고요. 모바일 계좌 개설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고객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휴대폰 인증 절차는 통신사 선택하시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544의 공내기를 통해서 6자리 인증번호가 전송이 되면 그걸 입력하셔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위치 정보 제공 동의 문의가 나오는데요. 관리 지점이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 위치 정보 동의를 누르시면 고객이 지금 현재 계좌 개설하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자동 세팅이 되고, 만약에 나는 지점을 좀 이제 관리점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관리점 명을 클릭을 하셔서 고객님 직접 선택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개인 신용 정보 관련이나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약관 및 동의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 동일하게 그 필수 동의 사항은 필수 동의를 체킹을 해주시고, 선택 동의 사항은 고객님의 사항에 따라서 동의 및 미동의를 체킹해 주셔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검색 화면이 나오고, 요거에 따른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보 및 알림 선적 항목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거래 내용 및 통보 내용이나 아니면은 입출금 관련 체결 내역 등의 알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정보 입력란이 있는데요. 그 항목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고객님이 해당에 맞는 사항을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종사 업종 선택 항목은 좀 검색을 필요합니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고객님이 해당하시는 종사 업종을 검색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정보나 직장 번호 등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자금 추첨 및 계좌 개설 목적은 각각 객관식 항목이기 때문에 항목을 클릭하셔서 해당하는 항목에 고객님이 맞는 항목에 클릭을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일하게 신분증 촬영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1원 받고 인증하기 절차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님 명의 타인 계좌를 통해서 1원 받고 인증하기 절차도 완료를 진행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계좌 비밀번호 설정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을 하셔서 확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재입력하셔가지고 설정을 완료를 해주시고요. 계좌 개설 완료라는 항목이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 IRP 계좌번호가 체번이 되는 형태까지만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된 거지, 신탁 계약의 형태인 IRP 계좌의 계약 등록 절차는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IRP 계좌가 최종적으로 개설된 단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 등록이나 아니면 소득증빙 서류 제출 관련 추가 절차가 있으니 이 점은 꼭 유념을 하시면서 그 다음 등록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간편인증 번호 등록하기 항목이 뜹니다. 그래서 간편인증 번호 6자리를 입력을 하셔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간편인증 설정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계약 등록하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만약에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케이스에서는 그것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투자 권유 희망, 미희망, 투자 정보 제공 미제공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설문 사항을 답변을 하셔서 고객님이 공격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 성향이신지 투자 성향을 확인하는 절차가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IRP 계약 등록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IRP 계좌번호가 생성이 된 계좌번호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서비스 이용 동의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이런 이제 그 동의서나 협정서 관련해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요거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동의 체킹을 하시면 스크래핑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스크래핑 절차는 고객님이 휴대폰이 등록이 된 공동인증서의 인증 절차를 통해서 자동으로 온라인상으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이 스크래핑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따로 관리점에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득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상으로 소득증빙 서류 제출 절차가 완료가 되는 기능입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 휴대폰에 꼭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가입 대상 선택하기 항목이 나옵니다.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점에 팩스나 이메일로 소득증빙 서류를 이제 보내셔야 되는 절차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시고요. 직장인 가입자나 개인 사업자로 체킹을 하셔서 진행을 하면 스크래핑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고객님이 공동인증서로 인증해 주신 정보를 인증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구세청을 통해 고객님의 소득증빙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기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휴대폰 상으로 해서 공동인증서가 없으신 케이스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아니면은 PC에 있는 공동인증서를 폰으로 가져오기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정 없으시다 그러면은 추후에 그 관리점에 그 소득증빙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직접적으로 또 이제 보내주셔야 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실 수도 있는 점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뭐 직장인 가입자를 체킹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는 경우에서는 만약에 소득증빙 서류가 없으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공동인증서가 PC에 있는 경우에는 폰으로 가져오기 등록 절차 관련 화면이 뜨고요. 아니면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휴대폰에서 바로 발급하기 절차로 갈 수 있는 아이콘 화면 2가지가 또 뜹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대폰상으로 공동인증서가 이제 확보가 된 사항이다 그러면 그 밑에 항목에 다음을 누르시면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휴대폰에 있는 공동인증서 항목이 나오고 그 공동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일단은 가입 서류 확인에 성공하였다는 아이콘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크래핑 절차가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금 원금 보전 추구 여부 선택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원금 보전 추구 예를 선택하시느냐 아니오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매수 가능 상품에 제한이 있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예와 아니오를 선택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밑에 가입 한도 설정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등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연간 개인 추가 납입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이제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 계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계좌를 통틀어서 연에 넣을 수 있는 한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1,800만 원 한도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각각의 계좌별로 쪼개 쓰시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녀 한도 금액과 설정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한도 금액 내에서만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다른 쪽에서 이제 그 한도를 다 쓰셔서 이쪽에 한도가 없으신 상황이다. 그럼 만약 자녀 한도 금액이 0원으로 찍혀있다 그러면 타사 쪽에 설정되어 있는 한도를 줄이셔가지고 자녀 한도 금액을 늘리셔서 이쪽에서 이제 다시 설정을 하시는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시다는 점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현금성 자금을 일단 운용을 하고 추후에 상품 운용 지시나 입금 예정분 매수 비율을 지정하세요.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요거는 간단히 체킹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보 유형, 그러니까 퇴직연금 우편 통지를 뭐 어느 쪽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알림부터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항목 선택을 하시면 개인형 IRP에 대한 개설하기 계약 등록 절차까지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만약에 스크래핑 기능까지 활용을 하셨다 그러면 바로 개인형 IRP를 활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 거고, 그렇지 않고 스크래핑 기능을 진행하지 못하셔서 지금 현재 향후에 그 관리점을 통해서 소득준비 자료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셔야 된다 그러면 그 절차가 보내신 다음에 관리점에서 완료가 돼야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이 최종 완료되는 거고, 그때부터 개인형 IRP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좀 분리해서 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퇴직연금 상품 운용 지시에 대한 그 매매 관련해서의 간단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용 지시 관련해서 화면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운용 지시 화면을 따로 찾지 마시고 이제 그 퇴직연금 잔고 화면을 가시면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요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좌측 하단 전체 메뉴 누르시고 상품 솔루션 연금, 그 다음에 왼쪽 항목에 퇴직연금 IRP 항목으로 가시면 퇴직연금 잔고 매도라는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퇴직연금 잔고 현황 관련해서의 메뉴들이 있을 겁니다. 퇴직연금 잔고 화면을 가시면 DC나 IRP의 그 계좌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총 적립금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서 평가 금액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운용 수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자산 비율, 그러니까 그 위험성 자산에 대한 현재 투자 비중 등이 표시가 됩니다. 아래를 좀 내려보시면 상품별 적립금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카드형이나 테이블형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둘 다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시지만 제가 봤을 땐 직관적으로 카드형을 조금 선택하시면 조금 더 눈에 좀 빨리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형을 한번 설정을 바꾸셔서 해당 상품에 대한 박스 하나씩 배정이 되면서 보유 상품들이 보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정기예금 상품 박스를 해당 박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하단에 빨간색으로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세 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만기 예정 내역, 그 오른쪽 또 오른쪽에 매도라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 정기예금에 대한 입금 금액과 원가 금액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추가 매수를 클릭을 하시면 이 해당 상품에 대해서 내가 더 사고 싶다, 이 추가 매수를 넣는다는 화면 주문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오른쪽에는 상세 잔고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지금 현재 예시들은 정기예금 상품에 대한 그 상세적인 그 가입 일자라든지 만기 예정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세 잔고 오른쪽에 만기 예정 내역이라는 네모 박스를 누르시면 만기 상품 예약 운용 지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추후에 뭐 정기예금 상품의 경우에는 만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상품은 만기가 되면 다른 변경 운용 지시가 없으시면 동일한 정기예금 은행에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상품으로 당시 금리만 바꿔서 자동으로 재투자가 됩니다. 자동 재투자가 안 되게 하고 현금성 자금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 정기예금 상품이 만기가 다 완료가 되면 다른 펀드 상품 등으로 교체를 하고 싶다, 이러실 때 요 만기 상품 예약 운용 지시 화면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매도라고 써 있는 걸 누르시면
일괄 매도, 교체 매매, 정기예금 지정 매도라는 추가적인 항목들이 뜨게 됩니다. 일괄 매매는 말 그대로 이걸 한꺼번에 다 팔 거다,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매도할 거야, 요거를 결정해 주시는 거고요. 교체 매매는 제가 해당 보유 상품을 팔고 다른 펀드나 아니면 다른 정기예금 상품으로 전환을 할 거야, 이럴 때 교체 매매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기예금 지정 매도라고, 각각의 정기예금 상품이 가입 시점에 따라서 만기 시점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라고 해도 매달마다 한 번씩 조금씩 쪼개서 산 케이스이다 그러면 내년도 1월 만기 예정분, 2월 만기 예정분, 이렇게 다 각각의 정기예금 상품이 쪼개져 있을 겁니다. 그 정기예금 상품을 고객님이 원하는 만기 시점의 상품만 찝어서 파실 수 있는 게 정기예금 지정 매도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을 보시면 자동운용 상품, 그러니까 현금성 자금 박스를 누르시면요, ETF 주문하기와 상품 찾기 주문이 있습니다. 먼저 상품 찾기 주문을 만약 누르시게 되면 일반 매수 운용 지시로 넣을 수 있는 상품 리스트들이 쭉 뜹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에서 바로 새로운 상품을 찾아서 주문 넣고 싶으실 때는 이 상품 찾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ETF 주문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내가 현금성 자금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ETF를 매수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ETF 주문 창을 누르시면 ETF 매수 주문 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ETF 상품이나 니치 상품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문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하나 주의하실 거는 ETF 니치 종목 검색을 누르시면 오른쪽 항목에 뭐 종목명이나 종목 코드 등이 나오지만 오른쪽 항목 보시면 위험자산 여부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Y나 N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Y로 표시가 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한도인 70% 제한 룰에 걸리는 상품인 거고, 위험자산 여부가 N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자산 한도 룰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편입 비중 자체를 고객님이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 ETF도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런 위험자산 여부에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ETF는 좀 상대적으로 좀 소수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될 게, 니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한도에 대한 적용도 받지만 지금 현재 동일법인 투자 한도 30% 룰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니치 한 종목은 고객님이 갖고 계신 전체 퇴직연금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치 한 종목당 투자 가능한 제한이 30%라는 점도 매매 진행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실 사항이 있으실 거고요. ETF 리치 매수 주문창에 가능을 클릭해서 지금 이제 매수 가능 금액이나 매수 수량 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이 이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이 가능 주문창을 통해서 내가 매수 가능한 금액이나 수량을 확인을 하셔서 주문을 접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퇴직연금 QV MTS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DC나 IIP 계좌 신규 개설이나 아니면 매매 관련 팁 등 제반 사항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 사항들이 고객님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만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을 거래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또 거래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연금지원부 김범준 차장님께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 김범준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의 김범준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생각나는 계좌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인데요. 오늘은 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해야 하는지, 그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총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플을 다운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펀드를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바로 ETF입니다. ETF까지 매매하는 방법을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어플을 다운받는 방법은 다른 어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라면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 iOS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앱스토어에서 저희 NH투자증권을 검색해 주세요. NH투자증권을 검색해 주시면 여러 가지 어플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모바일 어플은
제일 상단에 보이시는 NH투자증권 QV 어플입니다. 그 하단에 모바일 나무증권도 있습니다. 당사에서 운영하는 비대면 전용 어플인데요. 오늘의 안내는 QV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희 NH투자증권 처음으로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첫 화면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좌 개설을 바로 하기 아니면 로그인하기, 이 메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게이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NH투자증권을 거래하신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안내 가이드를 진행해 볼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고객센터에 들어가셔서 계좌 개설, 모바일 계좌 개설, 이 순서로 접속을 해주세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먼저 자기 본인의 신분증, 여기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채라고 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희 NH투자증권 계좌 말고 타 은행 혹은 금융사의 계좌번호를 하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본인 확인을 위해서 그쪽으로 일부 자금을 주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개설하실 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당사에서는 CMA 계좌를 비롯해서 종합매매, 그리고 ISA, 선물옵션 계좌 등 다양한 계좌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 이 계좌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그리고 투자 상품 등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본인이 선택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혜택 등을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본인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그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는 QV 어플로 개설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GPS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NH투자증권 영업점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나무 계좌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신다면 비대면 계좌이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스마트 지점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점이 QV 어플과 나무 어플의 차이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동일합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 등을 확인하고요. 이 개인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필수사항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다른 계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전이 가능한데요. 신규로 저희 회사에 처음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타사에 있는 연금저축을 NH투자증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신규로 개설하는 계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규 계약 정보로 개설하겠습니다 라는 메뉴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계좌 한도, 즉 연금저축 계좌는 DC, IRP,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1년에 1,8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금저축 계좌는 타사에 있는 계약을 저희 NH투자증권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계약을 이전하여 개설할게요 메뉴로 선택을 해주세요. 이 경우에 타사에 가입하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의 현황들이 그 다음 화면에 보이게 되고요. 이전을 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한 후 선택한 연금의 가입일에 대한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요. 과거에 계약했던 날로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셔야 이전할 연금저축 계좌의 첫 가입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즉 종전에 운영하셨던 연금저축 계좌의 가입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쪽에 NH투자증권으로 이전하셨어도 별다른 가입일에 대한 손해를 보시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를 이전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하셨던 연금저축 계좌 정보를 그대로 저희 NH투자증권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도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정하셨던 투자 기간,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
얼마나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사항들도 그대로 정보가 넘어오게 됩니다. 연금저축의 한도는 저희 쪽으로 이전이 다 완료된 후에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금융사에서 받는 필수 고객 정보 사항들입니다. 고객님의 주소와 그리고 연락을 받을 이메일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중간에 수익률이라든가 입금을 자동이체로 걸었을 때 자동이체 내역 등을 통보를 받는 알림톡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혹은 알림톡으로 어떻게 고객님께서 받으시기 수월하신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정보란입니다. 기본정보는 직업, 그리고 가금액 거래 출처, 그리고 개설하는 목적 등 금융사로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약간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 부분 반드시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분증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 본인을 확인합니다. 모바일로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촬영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신분증 촬영 이후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인 확인을 위한 타 금융사에 저희 NH투자증권이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타행 인증이라는 거를 거치게 되는데요. 1원을 보내드렸을 때 요 뒤에 숫자가 세 자리가 보일 텐데요. 요 숫자 세 자리를 어플에 입력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주민등록증이 없다 혹은 신분증이 없다 그리고 타행 계좌가 아직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복잡한 절차를 다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신분증 확인하는 요 앞 절차까지 모든 정보는 30일간 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과 타행 계좌가 다시 확인되면 신분증 확인 절차부터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도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비밀번호는 거래 비밀번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신규로 개설을 할 수도 있고 타사에 있는 연금저축 계좌를 저희 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처음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두 가지 개설 방법이 있다. 꼭 명심하시고 구분해서 저희 쪽으로 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펀드는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품 솔루션 그리고 연금저축 ISA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측에 보이는 연금저축 펀드 찾기 주문으로 들어가면요. 당사에서 추천하는 포커스 펀드와 랭킹 펀드 그리고 전체 검색이 가능한 전체 펀드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 약 840여 개의 펀드를 당사에서는 라인업하고 있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펀드를 선택하시고 이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일부 펀드는 제외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펀드 설정만 하실 수도 있어요. 즉 영원 펀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영원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인 경우에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 펀드 설정의 가장 유리한 점이 뭘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찜 해놓는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있을 때 그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펀드를 또 매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펀드를 설정만 해놓게 되면 바로 자금 이체로 손쉽게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대부분 자동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십니다. 즉 한 달에 얼마, 1년에 내 한도만큼 나누어서 자동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시는데요. 연금저축 펀드도 가능합니다. 저희 쪽 자동 이체 신청 메뉴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동 이체 펀드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월 투자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자동 이체 기간과 자동 이체일을 지정하신다면 매월 혹은 원하시는 날짜에 연금저축 펀드로 일정 금액을 차곡차곡 넣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펀드를 매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자는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투자설명서 그리고 금융소비자 권리 설명서 등 몇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문서들을 꼭 확인하셔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펀드의 성향이라든가 투자하는 상품의 특징들을 반드시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펀드 매수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펀드 매수리가 마무리된 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매수한 펀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내가 얼마씩 넣고 있는지, 이 사항을 여태까지 진행하셨던 과정과 동일한 사항인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의 설명 중 가장 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서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 NH투자증권에서도 아주 손쉽게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한 메뉴를 사용합니다. 먼저 상품 솔루션, 연금저축 메뉴, ETF 안내로 들어갑니다. ETF를 매매하시기 전에 ETF가 어떤 것이다, 그리고 ETF를 어떻게 운영하면 장점이 있다에 대한 안내사항을 보시고요. 하단에 연금저축 ETF 주문으로 들어가시면 주식 매매를 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낯이 익은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네, 선택하신 ETF명이 표기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주식 메뉴와 거의 동일합니다. 계좌를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 메뉴를 주식 메뉴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계좌를 꼭 확인을 하셔서 연금저축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ETF를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ETF도 마찬가지로요. 주내 주식 체결 내역에서 현재 내가 매수한 혹은 매도한 ETF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 하단에는 오늘 혹은 그동안 일정 기간 동안 매매하셨던 ETF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점점 다양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펀드로만 운영해서 약간 불안하다,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신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ETF까지 매매가 가능하게 됐으니 연금저축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다 다양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 NH투자증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MTS를 이용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11월 100세 시대 아카데미,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큐브 MTS를 설치하고 해당 메뉴에 들어와 보시면 오늘 소개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MTS 특강 연금의 활용법으로 진행한 아카데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아카데미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신청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